벽 피하기의 조정 행동, 그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어보이던스가 이제 벽 피하기 클래스인데, 벽 피하기 멤버 함수인데, 그 내부를 보면은 크리에이트 필러를 먼저 해줍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비클의 기준점으로 해서 3개의 뻗어나가는 벡터를 구해주는 함수이고, 이 3개에 대한 벡터를 가지고 벽의 충돌 여부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뻗어 나오는 3개에 대한 벡터를 for 루프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내부로 또 for 루프를 돌려주는데, 이 두 번째 포문은 벽의 개수입니다. 벽의 개수를 for 루프로 돌려주는 거고, 라인 인터섹션 2D라는 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개에 대한 선분 사이의 교차점을 구해주는 거죠. 교차점을 구해줘서 교차점이 있을 경우에 if문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 if문이 현재 발견한 충돌점보다 훨씬 더 가까운 충돌점일 경우, 다시 검색을 해서 발견한 충돌점보다 현재 발견한 충돌점이 훨씬 더 가까울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기록을 갱신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록을 갱신을 해주는데, 먼저 거리랑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충돌점, 요 3개를 갱신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래로 내려와서 for 루프가 끝났을 경우에 for 루프가 끝났을 경우에 여기 내부적으로 if문을 해줘서 벽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벽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힘을 계산을 해줍니다. 요거를 좀 보면은 이 필러라는 것 자체가 파고 들어간 벡터의 끝점이 되겠고, 그 끝점에서 충돌점을 빼주니까 즉 파고 들어간 그 리치가 되겠고, 이 오버샷 같은 경우에는 파고 들어간 리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랭스를 구해주는데, 그 파고 들어간 랭스를 구해줘서 벽의 노멀 방향으로 벽을 빠져나오는 방향 힘이 벽의 노멀 방향이기 때문에 그 노멀 방향으로 파고 들어간 리치를 곱해줘서 결과적으로 조종 힘을 계산을 해줍니다. 조종 힘이 계산이 됐으면은 리턴으로 조종 힘을 리턴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월 오버이던스를 호출하는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 월 오버이던스를 이 부분에서 벽을 빠져나오는 힘을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서 뒤에 웨이트 월 오버이던스를 또 곱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한 조종 힘의 값을 조정해주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종 행동을 계산을 해줄 때 곱셈을 해주는 그런 상대적인 비율 값인데, 일정 기준치를 둬가지고 그 기준치로 상대적으로 값을 부여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을 피할 때는 월 오버이던스를 곱해주고, 장애물을 피할 때는 옵스타클 오버이던스를 곱해주고, 각각 조종 행동마다 다른 수치값들이
이렇게 곱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벽 피하기 다음으로 장애물 피하기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장애물 피하기는 이 옵스타클 어보이던스를 호출을 해줍니다. 이 내부 구조를 보면은 여기 부분에는 감지상자를 이용을 합니다. 감지상자를 이용을 하는데 먼저 이제 움직이는 객체에 대한 비클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리고 얘에 대한 방향이 다시 그리면 얘에 대한 방향이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장애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장애물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비클하고 장애물의 충돌 여부를 검사를 해주는 건데, 먼저 감지상자를 이용을 합니다. 감지상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시 소스코드로 돌아와서 얘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속도의 상대적으로 일단 먼저 쭉 뻗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렉탱글로 감지를 해줍니다. 즉 이 렉탱글하고 장애물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비클에다가 장애물을 피하는 조종 힘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 이 감지상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리치를 1로 세팅을 해주고 얘의 속도만큼 비례해서 최대 수치가 2만큼, 즉 1만큼 더 플러스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즉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할수록 가까울수록 그 리치가 플러스 1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요 감지상자를 먼저 구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요걸로 감지상자를 구해주는데, 이제 요걸 구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태그 옵스타클 위드 뷰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에게 태그를 붙여주는 그런 함수인데, 이 박스 랭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감지상자의 리치가 되겠죠. 보면 이게 1이라고 했는데 일정량만큼의 어떤 수치가 되겠고, 그 수치만큼 동일하게 이렇게 맥스 속도에 도달했을 경우에 동일한 양만큼 곱하기 2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요 리치 내부에 속해 있는 장애물들에게 태그를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벗어난 장애물이기 때문에 조종 행동을 계산을 해준 것 자체가 일단 불필요하죠. 그래서 얘들을 이제 태그를 빼주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조종 힘을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리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태그를 달아주는 겁니다. 장애물에다가 태그를 true로 해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false로 해주는 겁니다. 이 태그를 달아주는 역할은 공간 분할하기 부분에서 공간 분할하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태그를 달아주는 거랑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박스 랭스의 길이만큼 장애물에게
태그를 달아준다.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while 루프를 이렇게 돌려주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커어 옵스타클이죠. 장애물의 개수만큼 while 루프를 돌려서 그 태그를 달아준 충돌이 가능한 장애물일 경우에 위에서 태그를 달아줬죠. 이 부분에서 태그를 달아줬죠. 태그를 달아준 그 장애물일 경우에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먼저 이 포인트 로컬 스페이스라는 걸 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보면 여기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장애물의 위치점이 매개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클의 헤딩하고, 비클의 사이드, 비클의 포스, 비클에 대한 정보하고, 장애물의 위치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비클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장애물의 위치점을 로컬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게 바로 이 포인트 투 로컬 스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충돌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클을 로컬 스페이스로 두고 다른 영역을 변환을 시켜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걸 로컬로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원점이 만약에 여기다 라고 하면은 얘에 대한 좌표점을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를 헤딩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비클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겠고, 얘에 대해 렉탱글 충돌 반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히겠죠.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회전을 시켜주면 얘에 대한 비클이 그만큼 회전하고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충돌 반경에 있는 옵스타클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동이 되겠죠. 얘도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질 테고, 얘도 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동이 되고, 비클 자체를 로컬 스페이스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장애물들을 이동하고 회전으로 해서 비클의 기준점으로 해서 얘를 변경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해주는 이유는 계산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클의 로컬 좌표를 기준으로 장애물을 변경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로컬의 포스가 이제 변환된 장애물의 위치점이 되겠죠. 그 변환된 장애물의 위치점에 x 값이 0보다 크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얘가 이제 로컬로 변환이 됐으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비클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비클 자체의 경계 반경이, 경계 박스가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뭐 장애물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장애물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위치점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뒤에 있는 거는 무시를 한다. 왜냐면 이에 대한 진행 방향이 플러스에 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하고는 충돌될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무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방에 있는 장애물들만
전방에 있는 장애물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내부적인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커 레디어스, 장애물의 레디어스에 비클의 레디어스를 합산을 시켜줍니다. 즉 경계 반경을 이런 식으로 이 레디어스만큼 있죠? 요 레디어스라기보다는 경계 반경의 리치가 되겠네요. 경계 반경의 리치만큼 장애물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로 경계 반경을 늘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게 되겠고, 즉 요 사이에 대한 요 길이만큼 이 리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Y에 대한 기준점으로 해서 충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충돌이 안 된 거죠. 충돌이 안 된 건데 얘를 뭐 다르게 그려본다 라고 했을 경우에 다시 그려보면 얘 원의 좌표가 이렇게 가깝다라고 했을 경우에 얘에 대한 반경을 또 이렇게 추가를 해주죠. 추가를 해주면은 익스펜션 레디어스가 y보다 더 클 경우에, 익스펜션의 레디어스가 y보다 더 클 경우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한다. 좀 더 안쪽으로 더 그려줍니다. 얘가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얘 레디어스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충돌에 대한 리치하고 얘에 대한 y축 위치점, 확장한 충돌 반경이 얘에 대한 y 값보다 더 크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충돌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로컬 x하고 로컬 y에 대한 걸 기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요거 점을 이용을 해서 이거 아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충돌 그 지점을 구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충돌 지점을 구해주는데, 이게 충돌 지점을 어떤 식으로 구해주냐면 결과적으로 이 레이디어스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레이디어스가 충돌 지점 같은 경우는 요게 되겠죠. 요 점, 이 두 개에 대한 점이 되겠죠. 이 두 개에 대한 점을 구해주는 게 되겠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점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빗변에 대한 레디어스하고 그 다음에 이 y축에 대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 사이에 대한 요 리치를 구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x에 대한 지점, 즉 요 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 리치를 빼주고 증가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요 교차점을 충돌 지점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 두 개에 대한 지점을 구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에 대한 지점을 구해주는데 만약에 얘에 대한 지금 장애물이 이 앞쪽에 위치해 있지 않고 이 뒤쪽에 위치했으면 이 충돌 지점이 이 뒤쪽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뒤쪽에 나오면은 다른 변, 충돌 지점으로 얘가 선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전방에 있는 장애물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는 요 충돌 지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즉 장애물이 전방에 있을 경우에는 전방에 충돌 지점이 두 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두 점에서 선택을 하나를 해주는데
그 하나의 점을 가까이 있는 점으로 해줘야 되겠죠. 가까이 있는 점, 앞에 있는 점으로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 충돌 장애물이 이렇게 걸쳤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충돌의 지점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하나의 지점이 이 비클의 뒤쪽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이 뒤쪽은 무시가 되고, 앞쪽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요걸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그거를 연산을 해주는 게 이제 이 코드가 되겠고, 기존의 이 if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견한 그런 충돌 지점보다 더 가까운 충돌 지점일 경우에 그 기록을 갱신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충돌이 되어 있는 장애물을 발견했을 경우에 여기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 if문을 검사를 해줘서 충돌이 되어 있는 그 객체를 이렇게 받아오죠. 그럴 경우에 충돌이 되어 있을 경우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 내부에서 조종 힘을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힘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 힘하고 그 다음에 제동력이 존재를 하는데 이 역방향 힘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제동력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클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경계 반경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경우에 경계 반경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존재를 할 경우에 장애물이 충돌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얘에 대한 추가 확장 반경이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이 추가 확장 길이는 요 리치가 될 테니까 이럴 경우에 충돌에 대한 좌표가 요 점이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역방향 힘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제가 만든 그런 변수가 되겠네요. DA라는 게 지금 뭐 해주는 게 없으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코드고 충돌의 비레디어스하고 그 다음에 로컬의 y 값을 이렇게 빼줍니다. 충돌의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충돌 객체의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요 리치가 되겠죠. 요 리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옵스타클의 y 값이라고 하면은 얘 y 리치는 요게 되겠죠. 요 두 개를 빼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칼라 값이니까 부호가 없겠죠. 부호가 없으니까 얘는 뭐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플러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있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돼서 얘에 대한 반지름 빼기 이 y 값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양수 값이 나오겠죠. 플러스 빼기 이게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빼기를 해주면 그게 이 부호하고 반대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결과적으로 양수를 더해주는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조종 힘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네요. 다시 요에 대한 길이가 레디어스라고 하고
요 길이를 y라고 했을 경우에 r 빼기 y를 해주는데 지금 이 y라는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계산 과정이 r 플러스 y가 되겠죠. r 플러스 y가 되고 이게 이제 조종 힘이 되는 겁니다. 조종 힘이 되면 얘가 양수 방향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얘가 위에 있을 경우에 y에 대한 레디어스에 대한 그 길이, 이게 레디어스가 되겠죠. 그리고 y에 대한 길이를 해주면 얘는 r-y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음수가 나오겠죠. 왜냐면 y 값이 더 크니까. 음수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얘에 대한 역방향 힘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 같은 경우에는 r-y니까 상쇄가 되죠. 값이 강세가 상쇄가 되니까 이 아래에 있는 값이 더 작을 테고 위로 올라가는 힘은 y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하고 아래에 대한 조종 힘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달라져도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종 힘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의 맥스 스피드만큼 어차피 잘라주기 때문에 조종 힘을 다시 재조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렉트 같은 거 자체가 값이 작기 때문에 값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미세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역방향 힘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전방에 있을 경우에 멈춰주는 힘을 계산을 해주는데 장애물이 뭐 요렇게 있고 장애물이 뭐 요런 식으로 가까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 가까이 있는 이 경우에 제동력이 훨씬 더 작아지고 요 가까이에 있는 요 객체일 경우에 장애물일 경우에 제동력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멀리 있는 요 장애물일 경우에 제동력이 커지게 되는데 커지게 되면은 뒤로 빠져나가는 힘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요 가까이 있을 경우에 제동력이 작아지면 이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냐면 이게 가까이 있을 경우에 얘에 대한 스피드를 멈추려고 하는 힘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좌우측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가까이 있을 경우에 멈춰지는 힘이 줄어드니까 좌우측으로 팍 빠져나가겠죠. 뭐 그런 게 되겠고 이 멀리 있을 경우에는 좌우측으로 빨리 빠져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만 제동력을 크게 주게 됩니다. 개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뭐 비율상으로 계산을 해서 x값을 조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뭐 객체의 레디어스 빼기 로컬의 x좌표를 해주는데 이 로컬의 x좌표가 장애물이 떨어진 그 길이 리치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이 값이 커지면은 제동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지금 멀리 떨어지면은
이 x에 대한 길이 로컬 x가 더 커지니까 그거를 이제 빼주면 음수에 대한 값이 더 커질 테니까 결과적으로 제동력이 값이 커지게 되겠죠. 옆방향 힘하고 그 다음에 제동력 두 개에 대한 힘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스티어링 포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스티어링 포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 리턴을 할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포스를 매개변수로 둔 다음에 다시 월드 스페이스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서 리턴을 시켜줍니다. 이 월드 스페이스 공간을 왜 변화를 시켜주냐? 위에서 로컬 변형으로 시켜줬잖아요. 이 비클의 로컬 변환으로 장애물들을 변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얘에 대한 장애물들을 다시 로컬이 아닌 월드로 다시 원래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원래 변환을 해주는 게 벡터2로 월드 스페이스가 되겠고 스티어링 포스를 다시 월드 변환으로 해줘서 리턴을 시켜주게 됩니다. 벽 피하기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